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페이지 250페이지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설 검정입니다. 가설 검정에서는 보통 규모가설, 대립가설 세우는 것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규모가설은 뭐뭐가 없다, 는이다, 이렇게 해서 0이다 또는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나오고요. 대립가설은 나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0이 아니야. 둘은 차이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도 나오고 또 사회조사에서 나오지만은 통계에서 나옵니다. 가설검정은 보통 주장하는 바를 기각하는 것. 이때 가설을 기각한다 그랬는데 이때의 가설은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그 주장하고자 하는 거를 위에 보세요. 항상 귀무가설 참이라고 가정하고 표본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들이 귀무가설보다 대립가설이 더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고 뭔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설 검정이니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가설 검정의 요소로는 귀무가설, 연가설이라고도 하고요. 대립가설, 연구가설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입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우리는 연구가설, 대립가설이라고 하죠. 특히 표본에 근거해서 이런 얘기 들어가고요. 귀무가설은 는이다, 같다, 차이가 없다, 유의하지 않다, 독립이다, 연관성이 없다. 독립이다라는 말이 연관성이 없다라는 말인 건 아시죠? 거기에 대립가설은 같지 않다, 크거나 같다, 차이가 있다, 유의하다, 독립이 아니면 연관성 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충돌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설을 검증하려면 검증하기 위한 통계량이 필요해요. 이걸 검증 통계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뒤쪽에 가서 상황마다 검증 통계량을 좀 보도록 하고요. 기준이 되는 유의 수준을 하나 설정하게 됩니다. 유의 수준은 제1종 오류를 보면 확률의 최대 허용 한계라는 정의가 있고 보통 알파로 쓰면서 0.05 또 0.02 이렇게 설정해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보통은 정한다. 연구를 하면서 정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리고 요 과정에서 사실 유의 수준 5%보다 1%를 선택하는 그러한 분도 계세요. 이때는 연구자의 이론적 배경이 강해서 확실하다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 귀무가설이 기각이 되면 유의 수준 하에서 통계적 유의하다 이렇게 꼭 쓰는 거 기억나실까요? 유의 수준 알파 하에서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기준 하에서, 그런데 이 기준이 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만 쓰면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아래쪽에 보니까 내가 똑같은 연구를 100번 실시했을 때 75분 정도가 5번 나오는, 그리고 75분이 아닌 경우가 95번 나온다, 이런 해석은 아니다. 유의 수준은 통계적으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들의 통계 값이 단측 검정일 때 이만큼의 어느 정도 허용되는가, 이 허용 오차를 벗어났는가, 이렇게 보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귀무가설에 대한 기각이 되지 않을 경우 이렇게 얘기할 때 귀무가설이 유의 수준 알파에 의해서 기각되지 않는다 라고 설명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귀무가설이 참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참이 이제 기각되지 않는 거니까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된다. 그리고 기각되지 않으면 연구는 사실 여기서 종료를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각력, 규모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이런 얘기하고요. 임계값, 채택력과 기각력을 나누는 기준이죠. 크리티컬 밸류. 그 다음에 유의 확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유의 수준하고 유의 확률을 비교하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한쪽으로만 잠깐만 보면 여기가 유의 수준 0.05 하에 요 값, 여기가 임계값이에요. 맞나요?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기에 내의 이렇게 검정 통계량의 값이 나와요. 그럼 이 위에 확률을 제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얘를 P값이라고 얘기하면서 P값이 유의 수준인 알파보다 작으면 훨씬 가능성이 더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H지로를 기각합니다 라고
H0를 기각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유의 확률이 작을수록 귀무가설에 관한 반증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작은 유의 확률을 얻는 데 중요하고, 그래서 보통 교수님들이 야 P값 얼마 나왔어? 0.000 나왔어요. 오케이, 그러면 계속 연구하자 이렇게 얘기한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귀무가설이 거짓이고 기각되어야 할 강한 증거를 나타내고 P 값이 알파 값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하고, P는 확률이란 뜻입니다. 확률값 probability value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1.645랑 뭐 2.33 사이에 지금 저의 2.03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2.03이 어디에 비교가 되나 하고 봤더니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커지면 작아지는 쪽에서 기각이 되는 거예요. 위쪽에 상황을 잠깐 읽어보니까요. 유의 수준 0.05는 0.0212보다는 큰 쪽,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고요. P값이 0.01이면 0.021이 크죠. 그래서 귀무가설 기각할 수 없다. P 작을 P 작다 알파, P 작을 P 작다 알파, P 작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0이다, 0이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0이다, 0이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양측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같은데 다르다는 건 커서 다른지 또는 작아서 다른지 모르느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유의 수준 알파의 양 분할을 해서 2분의 알파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그런데 나는 크다라는 걸 확실해, 작다라는 걸 확실해. 그러면 한쪽으로 유의 수준 0.05를 한쪽으로 주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단측 검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단측 검정이 훨씬 범위가 좀 넓어서 양측 검정보다 단측 검정을 하면 유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단측 검정이 양측 검정보다 검정력이 강하다. 검정력이 강하다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H지로 기각할 힘이 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 범위가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지금의 이 표 진리가 위에 있고 의사결정이 아래에 있는 이 표를 우리가 좀 기억해 주시면 판단하기가 쉬운데요.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알파고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베타다. 그 다음에 2종 오류를 범하지 않고 옳은 판단을 내릴 확률 1-베타를 검정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1종의 오류, 제2종의 오류 읽어보시고 각각 이걸 범할 확률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건 어때요? 알파, 베타는 반비례 관계이므로 동시에 줄일 수 없다. 맞아요. 동시에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최적으로 우리가 값을 구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사실 그림으로는 1종 오류, 2종 오류를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쪽은 기출문제 또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력은 베타를 알고 있으면 1-베타로 강력한 힘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표본의 크기가 크면 검정력이 증가한다. 두 모집단에 비교해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크면은 검정력은 증가한다. 그 다음에 또 표준 편차가 커지면 검정력이 감소한다. 유의순이 클수록 신뢰도가 나빠질 수 있어서 검정력이 증가한다. 검정력 함수는 따로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우리가 구하라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체크 포인트. 귀무가설이 참인데 대립가설이 옳다라고 했을 때 잘못 결론을 내리는 오류는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진리가 H0야 H1이야, 의사결정이 H0야 H1이야 이렇게 빠르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H0가 참인데 대립가설이 옳다라고 했어. 그러면은 여기네. 제 1종의 오류야. 이렇게 해서 1종, 2종, 옳은 판단, 옳은 판단, 이쪽은 1-베타 검정력, 여긴 알파, 베타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제 검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한 집단에
뭐뭐 비교, 두 집단의 뭐뭐 비교, 세 집단 이상의 뭐뭐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일 표본 T 검정, 독립 표본, 대응 표본, 분산 분석, 그리고 집단 자체에서 거기서 모분산을 비교할 때는 카이제곱 검정, F 검정 이렇게 있는데, 아래 보면 각각의 핵심 중에 하나가 직접 검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신뢰 구간 구할 때의 아이디어는 유지하되 이제 내 포인트는 가설 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단일 모집단의 가설 검정 어떤 거죠? 누군가가 뮤가 150이야 라고 주장을 했다면 상대적으로 난 150이 아닌 것 같아 이런 거죠. 그래서 비교 대상이 딱 한 가지인 거예요. 그럴 때 150이 아닌 것 같아, 150보다 큰 것 같아, 150보다 작은 것 같아. 그러면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는 내가 계산한 x바랑 뮤를 우리가 차이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또는 그때의 조건이 좀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분산의 아이디어가 있어서 뭐 표준 편차가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정규분포로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럼 대표본이에요. 그러면 S를 대신 사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대표본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사적으로라는 점이 좀 있어야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소표본이에요. 그러면 S를 이용할 때 T 분포를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비율 같은 경우는 비율에 대한 그 차이를 바로 표준 정규분포로 논의할 수 있고, 조건으로는 그들의 MP 또는 반대의 평균이 5보다 큰 어느 정도 값들이 좀 잘 커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는 동일합니다. 시그마 제곱에 대한 가설 검정, 누군가가 야 모분산이 뭐야 그럴 때 그런가? 하고 비교를 해주는 거죠. 그럴 땐 카이 제곱 분포를 이용해서 식이 이렇게 들어간다. 항상 평균이 조금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평균 쪽을 많이 공부하시고, 그리고 분산 쪽은 마지막에, 그 다음에 두 집단에 대한 비교 그거를 빈출이라고 돼 있죠. 역시 이렇게 시그마 1, 2가 있으면 지금처럼 하고, 시그마 1, 2가 없는데 표본이 커. 그러면은 역시 이쪽도 근사적으로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시그마 제곱이 좀 없는데 소표본이야. 그런데 그들의 모분산이 같다라고 했어요. 사실 모분산이 같지 않아도 소표본이면은 합동분산을 이용해서 비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T분포에서 하는데, T분포는 두 집단이니까 각 집단으로부터 하나씩 뺀 거를 이용해서 전체의 자유도를 확인하는 거 알고 계시죠? 대응 표본일 때는 한 집단처럼 생각하면 되고, 모두 먼저 크면은 이제 근사적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아래에 표본수가 작으면은 우리는 T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근사적으로 얘를 따른다라는 거는 전제에 중심극한 정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다라는 거를 먼저 좀 기억해 주시되, 그 다음에 두비율 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비율 차에 대한 내용을 할 때는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합동 표본 비율이라는 거를 정해놓고 그들로부터 차이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합동 표본 비율이란 전체 그들이 지금 규모가설 자체가 두 집단이 같다라고 해서 비율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비율을 갖는 그러한 하나의 비율에 상응하는 합동 표본 비율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분산의 비를 계산을 할 때는 F 분포를 이용한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설 검정은 직접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설을 먼저 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검정 통계량과 그 분포를 먼저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림상 기강력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직접 검정 통계량의 값을 구해 그 기강력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서 규모가설을 기각합니다. 모분산 4인 정규 모집단에 그러면 이미 시그마 제곱이 4구나, 그러니 시그마가 2야라는 걸 준 거죠. 그러면은 개수가 아무리 작아도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 쪽에서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설을 세우는데 읽어보세요. 모분산 모평균 뮤가 15보다 크니? 다시. 모평균 뮤가 15보다 크니? 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크니라는 거니까 한쪽 단측 검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표준 정균포에 근사를 해서 비교를 할 거니 오른쪽 단측 검정 오른쪽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유의 수준 0.05야. 그러면 1.645랑 비교를 해서 크면은 당연히 규모가설을 기각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내가 이 부분을 직접 계산해 봤거든. 그랬더니 2.1이 나왔어. 1.645보다 크네. 따라서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기각력에 속하므로 유의 수준 0.05에서 규모가설을 기각하자. 즉 모평균이 15보다 크다고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혹시 P값이 어디예요? 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한다면 P값이요. 여기 있어요. 하면서 제가 요 위에 선을 긋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P값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유의 수준 0.05보다 작은 범위가 있으니까 P자갈 역시 H지로 기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 사실은 가설 검정이 쉬운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설 검정 전체를 한 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래라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는 그러한 문제가 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